여보, 우리 노후자금으로 여기 상가 하나 분양받는 거 어때? 월세 300만 원은 따박따박 나온다는데? 혹시 3년 전, 5년 전 배우자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이런 말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상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십니까?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번쩍이는 새 건물, 화려한 조명.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리창마다 붙어있는 임대문의, 권리금 없음, 심지어 무상 렌트 기간 드립니다라는 절박한 전단지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와, 여기 진짜 썰렁하다 한마디 던지고 가지만 그 상가 주인인 여러분의 속은 이미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내가 평생 모은 퇴적금 그리고 은행 빚까지 끌어다 박은 내 소중한 자산이 매달 이자만 잡아먹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변해버린 상황. 이거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비소 소장입니다. 이번 신도시 상가 공실률 50%의 진실을 두고 정말 밤을 지새우며 치열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텅 빈 상가 때문에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때문에 밤잠 설치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고민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해답이 된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금융 상식이 하나 있죠.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특히 신도시 상권은 배후 수요가 탄탄해서 무조건 돈이 된다. 소위 말하는 항아리 상권이라는 달콤한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고 여기서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탄, 위례, 세종, 그리고 최근 입주를 시작한 검단까지 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부동산원 통계 같은 거 거창한 거 안 가져와도 됩니다. 그냥 네이버 부동산 켜서 매물 한번 찍어보세요. 특정 구역은 공실률이 50%를 넘어갑니다. 두 칸 중 한 칸이 비었다는 소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판 자체가 잘못 짜여진 게임에 여러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학적으로 딱딱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뼈 좀 맞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도시의 1층 상가 15평짜리를 10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칩시다. 사장님, 여기 보증금 5천에 월 400만 원은 무조건 받아요. 수익률 5% 그냥 나옵니다. 분양상담사의 이 말에 도장 찍으셨겠죠. 내 돈 4억 넣고 대출 6억 받았습니다. 금리 3%대였을 때는 1년에 이자가 1,8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400만 원 받으면 이자 내고도 250만 원이 남으니까 야, 이게 바로 노후 대책이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얼마죠? 상가 담보대출 금리 5, 6% 넘어갑니다. 6억 대출에 금리 6%면 연 이자가 3,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상가에 임차인이 안 들어옵니다. 월세 400?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200만 원에 내놔도 안 나갑니다. 그럼 수입은 0원이죠. 근데 지출은요? 은행 이자 300만 원 나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리비입니다. 상가가 비어있으면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주인이 냅니다. 신도시 상가 평당 관리비 비쌉니다. 15평이면 기본 관리비만 3, 40만 원 나옵니다. 수입 0원, 지출 이자 300만 원 플러스 관리비 40만 원, 즉 마이너스 340만 원. 1년이면 4천만 원이 생돈으로 나갑니다. 2년 공실이면 8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여러분이 낸 계약금 1억, 2년 반이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의 늪입니다. 아니 소장님,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작정하고 쓴소리를 하냐면 이 희망 고문이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경제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증 편향과 매몰 비용 오류 때문입니다. 분양받을 때 상담사가 보여준 핑크빛 미래, 그 화려한 조감도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하면서 손절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아니, 무서워집니다. 신도시 상가 공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과잉과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1기 신도시 시절에는 상업 용지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쿠팡이 없었고 배달의 민족이 없었습니다. 짜장면 하나 먹으러 우유 하나 사러 슬리퍼 신고 상가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3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지자체와 LH가 땅 장사를 하려고 상업 용지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놨습니다.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제 저녁 뭐 드셨습니까? 배달앱 켜서 주문하셨죠? 옷은요? 무신사나 지그재그에서 사셨죠? 장은요? 새벽 배송시켰죠? 오프라인 상가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층 상가가 꼭 필요한 업종? 편의점, 부동산, 미용실, 카페 정도입니다. 근데 상가 건물이 수십 개인데 미용실만 100개가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는 어떻습니까? 땅값이 비싸게 낙찰되니까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10억, 15억. 이 분양가의 수익률을 맞추려니 월세가 비싸질 수밖에 없고 임차인 입장에선 그 월세 내고 장사해서 남는 게 없으니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악순환의 거리죠. 아니 소장님, 그래도 다 망하려는 겁니까? 이미 샀는데 어떡합니까? 자,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시청자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적인 희만 회로는 끄고 냉철한 계산기만 두드리십시오. 첫째, 무상 임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월세 20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사람을 채워 넣어야 상가 가치가 영원히 안 됩니다. 6개월, 아니 1년 렌트프리를 주더라도 우량한 임차인을 모셔와야 합니다. 스타벅스가 왜 임대료 대신 매출 수수료 방식을 쓰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돈은 따라옵니다. 관리비라도 건지고 이자의 일부라도 방어하는 게 존버의 핵심입니다. 둘째, 업종 제한을 푸십시오. 나는 1층이니까 무조건 카페나 베이커리 받아야지. 이런 고집 부리다가 3년 공실납니다. 배달 전문점, 공방, 심지어 창고형 매장이라도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받으십시오.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상가에 불이 켜져 있어야 건물이 살아납니다. 셋째, 가장 뼈아픈 조언입니다. 손절의 타이밍을 계산하십시오. 앞으로 3년 더 공실일 때 나갈 이자와 관리비와 지금 당장 시세보다 1, 2억 척에 싸게 던지고 빠져나오는 것, 어느 것이 덜 손해인지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과감하게 팔고 그 돈으로 고배당 주식이나 안전한 채권으로 갈타는 게 남은 자산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특히 묻지마 상가 투자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 아니 도박입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조감도 뒤에는 수많은 은퇴자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아프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단순히 좋아질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이 경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남의 말만 믿고 맡기기엔 너무나 피땀 어린 돈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력을 정비해드리는 정비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뼈를 때리다 못해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또 속고 있는 오피스텔 투자의 함정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따발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정비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